오늘은 시무도 9번째 반본환원입니다. 반본환원. 반본환원 뜻은 있는 그대로로, 있는 본래 모습 그대로로 돌아간다. 있는 본래 모습 그대로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있는 그대로 돌아간다. 본래 모습 그대로로 돌아간다. 이런 뜻인데, 이제 이 단계가 되면 뭐 단계라고 할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이 단계가 되면 공부가 이제 원만한 대로 익숙해진다. 원만한 것에서 또 익숙해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우리가 이 깨달음은 이론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니까 그냥 경험이고 그냥 삶이죠. 이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의 삶이고, 사회생활이고, 가정생활이고, 직장생활이고, 인간관계입니다. 삶인데, 그가 그냥 이제 태어나서 삶이죠. 세상의 삶이죠. 우리가 4대 육신이 지수화풍으로 흩어질 때까지 그냥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굳이 이제 방편을 세워서 10가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나눠 놓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이것도 방편이죠. 역시 방편이고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고는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재미로 말하자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우리가 공부하고 힘들 때 어떤 시원한 청량제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법비라고 합니다. 적절할 때에 비가 내려서 산화대지의 사물들을 말하자면 도움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이제 시간상으로는 뭐 한 10년 이상 지나야 될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한 10년 이상 지나야 될 거고, 이쯤 되면 이제 서지장이 없어진 이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서지장이 없어지면 이제 말하자면 어떤 부족감 같은 거,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족감, 불편함, 불만족, 그 다음에 어떤 미진한 것 같은 그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2% 부족하다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2% 부족한 부족감이나 미진함이나 불만감, 불편감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분별 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서지장이 극복됨으로 인해서 그 분별하는 그런 습관에서 그 습관들이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분별하는 습관에서 많이 떨어져 나갔다. 그것에서 많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음 공부, 이 깨달음 공부는 자기 본래 성품을 한번 이렇게 깨닫고 이 자리입니다. 그냥 이거예요. 자기 본래 마음, 본래 성품을 이 자리를 한번 깨닫고 이 깨달은 이 자리에서 자기의 그 분별 망상심으로 살았던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벗어남으로써 지혜가 발현이 되고 지혜가 발현이 됨으로써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알고 다 보게 되고 번뇌망상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끝까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자기 생각과
자기 분별 망상 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로잡히고 뭔가를 이렇게 법을 알려고 하고 이곳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서 시간이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뿐이에요. 단지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 오래 걸린다. 세월이 필요하다. 오랜 세월 걸린다. 10년 이상, 최소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린다. 이게 살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누누이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 자리가 만약 자기 본래 마음자리, 그냥 이 자리입니다. 이 본래 마음자리가 한번 봤다면, 이 자리가 한번 확인됐다면, 이 자리를 확인했다면, 이게 드러났다면 반드시 이게 분별 망상심인지 망상을 벗어난 본래 성품인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구분이 돼요.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듯이 물에 비친 달 그림자 비유를 할 때, 물에 떠 있는 달 그림자 비유할 때 달과 물은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달이고 이게 물이고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떼어낼 수는 없죠. 그런 비유를 우리가 합니다. 거울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거울에 비친 우리가 모습을 거울에는 항상 모습이 드러나죠.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떼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울과 모습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우리가 거울에 항상 사물이 비쳐요. 항상 모습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울에는 이 거울이 마음 바탕을 비유하는 거고 모습은 분별 망상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울에 항상 모습이 비추는데 우리가 그 모습하고 거울을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는 모습이고 이거는 거울이다 분리가 되잖아요. 분별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이 자기 마음을 본래 바탕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 깨달은 마음과 그 다음에 분별 망상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분리할 수는 없어요. 본래 마음 바탕에서 분별 망상심을 따로 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분리할 수는 없어요. 한 마음이니까 뿌리가 같아요. 한 마음이니까 분리할 수는 없지만 자기 성품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본성품, 이게 본성품이고 이거는 여기에 본성품에서 일어나는 분별 망상이다 하는 것은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힘이 없어서 이 자리에 계속 이 법을 보라는 거죠. 이 자리에 계속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망상에 끌려가면 끌려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즉시 다시 이 자리가 확인돼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분별망상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분별망상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걸 수없이 한다 이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게 뭐 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 선 공부는 수행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구분이 되니까 분별망상에 끌려가면 끌려간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즉시 이 자리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마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거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불이법에 개합이 돼야 되고 하나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져야 되고 거리가 없어져야 되고 분별망상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분별망상이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세월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몇 년이 걸려요. 짧게는 3년에서 5년, 길게는 5년에서 7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쨌든 하나가 되는
계합이 딱 반드시 그런 경험도 거쳐간다. 거쳐가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이제 불이법이 계합이 되면은 정말 아주 크게 쉬고 크게 자유롭고 그런 걸 그런 경험의 세계, 그런 경험의 삶이 자기 삶이 되고 그렇게 이제 삶이 펼쳐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다 공부 과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과정을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거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경전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제 경험상에서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인데 각자 또 조금씩 다른 말하자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으로 경험하겠죠.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경험이 되냐면, 이게 개합 후에 한 3, 4년은 정말 즐겁게 막 살았어요. 그러면서도, 걸림없이 살았는데도 한편으로 뭔가 좀, 부족감이 있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뭔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공부가 다 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좀 부족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 공부가 다 된 것 같은 것은 이 불이법 개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았다는 것은 아직 그 소지장애 극복이 안 돼서 그런 것이다. 즉, 이제 이 법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분명하게 이 법을 정리하고 싶어서 일어나는 그 어떤 무의식적인 분별망상심, 무의식의 분별망상심이 내면에 잠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법을 알려고 하는 소지장인데, 그게 극복이 안 돼서 뭔가 약간 부족한 감을 항상 경험을 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 극복이 되고 알려고 하는 소지장이 결국 극복이 되니까 그게 이제 굳이 말하자면 심우도에서는 8번째 인후구망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경전에서 아공, 법공 이런 과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공, 법공의 과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제 화엄경 같은 데에서는 그 십지보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한 8지보살 정도에 해당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공, 법공이 한 8지보살 정도. 제가 뭐 이론적으로 통달한 건 아니니까 정확한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경험상 그렇게 비춰줍니다. 어쨌거나 이제 뭐 이것도 공부 과정에서 우리가 그 일시적으로 세워놓은 방편, 이정표 같은 거니까 보고 참고가 되신 분들은 또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가신 분들은 또 필요 없을 것이고, 또 이제 말하자면 자기 현재 과정이 있다면 이게 또 이정표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소지장이 극복이 되니까 아공, 법공, 인후구망, 팔지, 부동지 또는 뭐 불태전의 지위 뭐 이런 식의 방편의 말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마음 세계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이 자리의 경험을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다, 늘 말씀드리죠. 그런 말에 해당하는 법은 없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의 이야기는 세속의 언어에 대한 사물, 대상, 경계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 그럼 나무가 있고, 하늘 그러면 하늘이 대상이 있고, 그렇죠? 그 사물에 대한 땅 그러면 대상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 그러면 핸드폰에 해당하는 사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세속의 일이고,
이 출세간의 일은 그 방편의 말이라고 하는 경전의 말씀에 해당하는 마음의 대상이 없어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거꾸로 보는 겁니다. 전도몽상이에요. 경전의 말씀에 해당하는 어떤 마음의 그런 대상이 있는 걸로 착각하면 그건 분별망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망상심으로 저기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은 그런 방편에 해당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방편을 가지고 마음을 보려고 하면 망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그럼 방편은 뭐냐? 그런 방편을 듣고 그건 버리고 이제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렇게 방편을 세웠으니까 그거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실제로 깨달아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하는 거다 이겁니다. 실제로 깨달아서 여기 세상에서 살아서 이 해탈 세계에 살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런 경험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 자기가 해탈 세계에 살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말할 만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래서 저런 얘기를 했구나. 이래서 아공법공이라는 말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방편을 세울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이유는 있어요. 아무렇게나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유는 있지만 그것을 이 해탈세계에 사는 경험도 없이 그냥 말만 듣고서 그런 말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말 뜻을 막 새겨보고 그 말 뜻을 깊이 생각해보고 해서 그 말 뜻에 해당하는 이 마음 세계는 결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알 수 없어요.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코 생각으로는 닿을 수 못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편의 말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아공법공이다 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또는 불이법의 갸비다 이런 방편의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편의 말을 세울 만한 이유는 분명히 있어서 그 이정표로 세워놓은 겁니다. 반드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정표로 세워놓은 거긴 한데, 그러면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런 이제 말을 듣고서는 말을 잊어버리고 이제 나도 깨달아야 되겠다. 마음 세계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런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나도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바른 안목이고 그런 게 정견이에요. 그런 게 정견이고 그게 바른 안목이다. 그렇게 보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이 자리를 깨달아서 깨닫고자 하는 그 약으로 써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자기가 깨달아서 이 자리에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런지 경험을 해보면 진짜 그렇구나. 진짜 이 자리에서 살아보니까 인후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네. 그런 경험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이고 색즉시공 공즉시식이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불이법 개합이라는 말을 그래서 했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자기 삶에서 경험을 해서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깨달음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해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지혜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선정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중도, 불이 중도, 공, 연기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경전의 방편의 말씀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거를 버리고 실제로 그냥 이 자리
실제로 자기 마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 깨달은 해탈 세계에서 살아보라. 그래서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10년 이상 살아봐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방편의 말을 할 수 있는지 자기가 경험을 해봐라.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험이 되면 그런 말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환희심이 생기고 신심이 생기고 부처님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고 선지식들 조사와 역대 조사와 선지식과 선배 도마님들의 조언에 대해서 공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런 방편의 말을 듣고서는 그런 말에 해당하는 뭔가가 대상이 있는 것처럼 세속 공부하듯이 그 뜻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고 하면은 벌써 생각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결코 불가능하다. 생각의 길과 이 해탈의 길은 전혀 다른 겁니다. 생각의 길과 이 깨달음의 길은 전혀 다른 거예요. 길이 달라요. 평행선이에요. 평행선. 깨달음의 길과 생각의 길은 평행선이다. 평행선은 맞닿을 수 없어요. 결코 안 된다. 평행선에 이 철조망이 쳐져 있기 때문에 결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길로 가지 마시고 깨달음의 길로 가시고 해탈의 길로 가시고 분별망상을 벗어나는 길로 가셔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죠.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는 생각은 포기하고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 자리 늘 가르쳐 드리죠. 그냥 이거에 꽂혀서 이 자리가 드러날 때까지 그냥 이거에 꽂혀야 된다. 그냥 이거에 꽂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불이법 개합 이후에 한 3, 4년 정말 걸림없이 자유롭게 나름대로 살았고 한편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이치적으로는 이게 끝났다 하면서도 소유장의 극복이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부족감을 느낀다. 뭔가 2% 부족감을 느끼고 뭔가 불편함을 느끼고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하는 그런 미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공부를 더 하죠. 부족감을 느끼니까 공부를 더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불이법 개합 이후에 한 3, 4년을 한편으로는 막 살고 중생보다 더 중생처럼 나름대로 뭐 걸림없이 산다고 살고 또 한편으로는 2% 부족감과 뭔가 미진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왜 이제 미진함을 느끼느냐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처음에는 자기도 몰라요.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모르더라고요. 거의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미진함 속에서도 살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공부를 그렇게 이제 계속 하다가 한 7년쯤 됐을 때부터 그런 자각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자각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자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또 공부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진행됐다는 얘기고 나름 큰 소득이죠. 왜냐하면 자각을 했잖아요. 이제 내가 불이법 개합을 해서 이치적으로는 끝났다고 봤는데 뭔가 실상에서 사실적인 측면에서 살아가는 측면에서 뭔가 부족감이 있고 미진함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개합됐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처음에는 좀 약간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또 한편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없고,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이 없고, 아무리 행동을 해도 행동이 없고, 흔적이 없고, 그러니까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씩 미진한 감도 있지만은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의 90%가 말하자면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활짝 드러났고, 나머지 한 10% 정도는 미진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못 느끼고 크게 그렇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미진함을 안고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뭐 한 3, 4년 지나니까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때 잘못하면은 이거를 이제 깨달음을 이제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니까 분별심이 서지장이 완전히 지금 극복되지 않는 상태인데, 분별심이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벗어나지 아직 항복이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닌데, 아직까지 지금 말하자면 뭐 숨어 있다고 해야 되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별심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는데 그거를 퉁치고 그렇게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문제를 좀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이 법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분별 망상심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법은 어느 정도 됐다 싶은데 이걸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망상이잖아요. 알 수 없는 걸 이걸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망상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도 망상이잖아요. 근데 이 망상심이 애매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분별해도 분별이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이법 개합이 됐기 때문에 분별이 해도 분별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법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소송의 어떤 그러니까 꼭 소송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뭐 대성이든 소송이든 서이든 상관없이 어떤 경전 속에서 그 경전의 문구를 잡으려고 하고 문구대로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참 미묘한 건데,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법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경전의 문구를 들이대면서 경전의 문구대로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야 하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한다.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아까 늘 말씀드렸죠.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왜 그런 망상심이 일어나느냐. 부처님 말씀대로 해야 되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분별 망상심이 안 끊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분별 망상인데, 그런 분별 망상심이 안 끊어져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별 망상심이 사라지지 않아서, 조복이 안 돼서, 항복이 안 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차리게 되더라. 한 7, 8년쯤 되니까 그걸 알아차리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분별 망상심이 안 끊어져서 그런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공부거리로 이제 드러난 거죠. 현안으로 자기 지금 현재 상태의 공부 현안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이제 한 3년 지났는데 제가 그 서지장이 깨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마치 우리가 그 사격장에 보면 그게 무슨 이름이 있던데, 무슨 사격인데 왜 한쪽에서는 그 목표물을 이렇게 쏴서 날려주잖아요. 그럼 한쪽에서 총을 쏘죠. 그러면서 총이 날아가는 목표물을 맞추는 그런 그 사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그 무슨 둥근 원판 같은, 조그만 원판 같은 목표물을 이렇게 쏴서 날려줘요. 그러면 한편에서는 그 날아가는 목표물을 총으로 이렇게 쏴서
이게 맞추잖아요. 그러면 팍 깨지잖아요. 맞아서.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서지장, 그 또 알려고 하는 거예요. 법을. 이게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고, 그게 일어나는 순간, 지혜의 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 지혜가 드러나 있으니까, 지혜의 빛이 이렇게 비추면서 이렇게 깨졌단 말이에요. 그게 직격을 해서, 직관을 해서, 직격을 해서, 직지를 해서, 그게 깨졌어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답을 얻어서 해결된 게 아니고, 알려고 하는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서, 광명에 의해서 깨지면서 그 망상심이 밝혀진 거죠. 드러난 거죠. 말하자면. 그게 망상이라는 게 드러나서 해결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서지장이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그 부족감이 없어졌어요. 2% 부족감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기하는 우리 9번째 반본환원. 있는 그대로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있는 이대로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있는 이대로 살아가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시무도의 그림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 자연과 함께, 그 다음에 10번째 입전수두로 표현한 것처럼 세상과 함께, 사람과 함께 살아가더라. 살아가게 되더라.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런 감정이 들고 그런 느낌이 들고 또 그런 삶이 펼쳐지더라. 그리고 그런 삶으로 또 진행이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9번째가 반본환원인데 이 자연의 그림만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자연과 함께 있는 그대로, 있는 이대로, 그대로보다는 이대로라는 말을 쓰는 게 더 가까워요.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자꾸 멀리 나가는 방편의 말을 보다는 그냥 더 가깝게 오는, 더 자기 안쪽으로 가깝게 오는 말을 쓰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대로, 그대로 그러면 왜 저쪽, 저것 그러면 저쪽 이렇게 좀 나가는 의미로 또 받아들여지잖아요. 우리 분별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방편의 말도 가깝게 있는 이대로 그냥 이거 저거보다는 이거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있는 이대로 살아가게 되고 있는 이대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있는 이대로 살아가게 되고 있는 이대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함께 또는 또 사람과 함께 또는 온 우주와 함께 이렇게 있는 이대로 세계가 드러나고 그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보게 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런 경험의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공부가 진행이 되고 삶이 진행되고 이렇게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에서도 이제 삶이 진행이 되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 이후의 공부는 사실 공부라는 말을 뭐 할 필요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라는 말 대신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이 삶 속에서 또 자기가 또 자기 분별 마지막에 어떤 또 자기만의 어떤 그 분별심이 조금 예를 들어 뭐 아주 티끌먼지 같은 거 이런 거라도 불편하더라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확연히 드러나서 선정과 지혜가 아주 밝게 드러나는 그런 삶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가 아무리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이렇게 막 아무 그 기약 없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되는 기한이 있다. 그래서 최소 10년 이상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한번 일단락이 되고 한 바퀴 돌아서 마감이 되는 그래도 공부가 한번 마감이 되는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최소한 적어도 10년 이상 해보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합장.